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성적인 성관계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형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된 고소사실이 성관계 내지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고 그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던 걸로 짐작됩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 정황이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그것을 어린 아들 앞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옷에서 학생의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옷을 만져서 DNA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부위, 속옷 안쪽에서 학생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설기관의 DNA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낮게 본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증거를 조작해서 맡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학생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톡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검사 결과 복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기화까지 이루어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톡을 삭제하는 건 다양한 이유에서, 예를 들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서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삭제를 한 거지 거기에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해서 의심이 가는 것과 별개로 성적인 행위가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관심이 있거든요. 지운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하지만 또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지운 것만으로는 범죄가 일단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웠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거다라는 거는 좀 무리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넘어선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혐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징계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징계가 끝나서 이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은 징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